오늘 강연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이 바탕으로 흥미롭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그이스 커밍에서 온 고중석입니다. 이렇게 학회 초청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회 초청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단순하게 재밌고 좀 편안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회사인데 이렇게 어뮤즈먼트를 놀아면서 그게 무겁게 이렇게 놀았는지는 좀 몰랐습니다. 그 제목은 즐거운 컨텐츠 제작기인데 강소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다 어뮤즈먼트합니다. 보시면은 콩콩팡팡 최근에 나온 콩콩팡팡, 그 다음에 전공의 생활, 지구오락실 3,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특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모든 컨텐츠가 어뮤즈먼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원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부터가 어뮤즈먼트합니다. Egg is coming입니다. Egg is coming이 아니라 Egg is coming. 그렇게 한 거는 계란이 왔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gg is coming은 저희가 이 회사 이름을 정할 때는 계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고 또 친숙하지만 또 꽉 찬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맛있는 컨텐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에그 이스 커밍이라고 지었고요. 에그 이스 커밍을 설명하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설명했을 때 단 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에그 이스 커밍은 저 제일 왼쪽에 키넛 입고 있는 분이 이명환 대표님이고 중간에 나영석 PD, 그 다음에 나영석 PD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우정 작가님, 제일 마지막에 있는 PD가 신원호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4명의 크리에이터가 20년 이상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에그 이스 커밍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협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은 정말 경쟁력도 있고 진취적이고 어디 가서 그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은 협업하고 협동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4명의 크리에이터 관계는 20년 이상 가족을 넘어서 그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컨텐츠들이고요. 지금까지도 올해 이명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에그 이스 커밍이 가장 큰 실적과 성과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 제작사들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TV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TV를 직접 실시간으로 보진 않죠. 여러분 TV를 하루에 아니면 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또 특히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TV를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나영석 PD가 한 2-3달 전에 대학교 강의를 갔는데 대학교 강의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세요? 근데 대학생들이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TV를 보자. 이제는 그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가 좋은 컨텐츠만을 만들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모 방송사에 광고를 파는데
평일에 광고를 파는데 예를 들면 그 재원이 그날 하루 다 완파를 하면은 그 KBS 방송사의 수입이 하루에 20억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2천만 원이 팔려. 그러니까 1% 팔렸어. 그만큼 TV를 안 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뜬뜬이라는 채널에서 풍양고를 만들었고 중증외상센터, 폭삭소가수다, 흑백요리사, 전람 이 컨텐츠의 공통점은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받은 작품상들입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TV에서 나온 건 없어요. 자, 풍양고는 유튜브고 중증의 넷플릭스. 이게 우리한테 가져다준 의미가 뭘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방송 환경 변화, 플랫폼의 환경 변화 이런 거 다 변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환경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업계에서 불변한 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TV를 안 보고 휴대폰으로 다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창의성인데 여러분들 각자는 개인의 창의성이지만 에그이스 커밍 입장에서 보면 집단의 창의성을 이루어야 돼요. 컨텐츠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 설명드렸듯이 네 분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또 많은 에그이스 커밍 내에 한 40명의 PD와 40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있으려고 하면 집단의 창의성이 필요한데 집단의 창의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 세 번째로는 유연성, 그 다음에 연결성,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던던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연결성입니다. 연결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도 있고 소재와 소재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에서 첫 번째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연결시키는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꽃보다 할배에서 배낭여행과 할아버지,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배낭여행과 청년들, 이거는 연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배낭여행과 대학생 이러면 연결이 확 되지만 배낭여행과 할아버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창의성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삼시세끼를 보면은 이건 어떤 창의성이 있냐면은 연결 부분에서 볼 때는 그동안 예능은 빨리빨리 화면 전환 빨리빨리 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계속 빨리빨리 화면 전환을 시키고 재미가 있는 부분은 편집하고 재미없는 부분은 도려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시세끼가 처음으로 느림과 예능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느림의 미학이 프로그램이 됐어요.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서유기는 어떤 점에서 창의성이 있냐면 연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신서유기는 어떤 플랫폼으로 최초에 방송이 됐냐면 네이버 TV 캐스트로 방송이 됐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OTT 같은, 당시에는 다 TV로 넣으려고 했는데 신서유기는 첫 번째 시즌 1이 네이버 TV 캐스트로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TV하고 OTT는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TV는 심의가 너무 세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TV에서 에그이스 커밍을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에그이스 커밍이 만들었는데 에그이스 커밍이라는 로고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부분은 그 모자이크 처리죠. 또는 어떤 소재를, 예를 들면 방송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담배 못 피우죠. 다 지워야 돼, 다 삭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담배를 피는 장면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속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송의 흐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딱 건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나가야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담배 피운다는 입장에서 그 이유만으로 거기에 통째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OTT로 가면 어때요? 다 낼 수 있죠. 로고 다 불러낼 수 있죠. 이게 소재의 자유로움과 그렇지 않는 거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서유기가 시즌 1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OTT로 간다는 발상, 그게 창의성입니다. 에그이스 커밍은 지구오락실 전 에그이스 커밍과 지구오락실 후 에그이스 커밍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구오락실이 에그이스 커밍에 가져다주는 뭐 여러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잘 비교해 보시면 신서유기는 출연자가 몇 명이에요? 출연자가 몇 명이죠? 6명이죠. 지구오락실은 몇 명이죠? 4명이죠. 보통 예능은 6명, 7명 이 정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딱 기둥에 박혀 있잖아요. 러닝맨 유재석이 딱 박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이런 거는 신동엽 씨가 딱 중간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예능 보통 할 때 기둥을 먼저 심어두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택해 나가는 건데 지구오락실은 4명이고 여성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 기둥이 없습니다. 신동엽 같은 사람 없죠. 강호동 같은. 이게 창의성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능업계에서 이 4명만 데리고 예능을 찍는다고 이 자체가 되게 모험이고 실험이고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이우정 작가님하고 신호로 PD님이 집필하고 연출한 응답하라 1988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컨텐츠의 창의성은 착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에그이스 커밍에서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들은 악인이 없어요.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착한 드라마, 착한 컨텐츠들의 약점은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채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꺼버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착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일반 예를 들면 뭐 포크레 셰프가 최근에 뭐 인기가 있었다고 치면은 포크레 셰프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있고 상대방 악인이 존재하잖아요. 그 악인과의 끊임없는 대결을 통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긴장감을 계속 끌고 와서 결국에는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그런 걸로 좀 12회 정도를 쭉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은 그렇게 끌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에피소드를 촘촘히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보다 2배, 3배의 에피소드를 더 모아서 이거를 촘촘히 쌓고 이거를 연결을 엄청 잘해야 돼요. 조금만 지루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응답하라의 이 해리 덕선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이우정 작가님 사무실에 가면은 이 덕선 해리에 대한 책이 한 권이에요. 네. 그러면 앞부분은 어떤 거냐? 앞부분은 머리에서 상상합니다. 해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났고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라는 그 캐릭터의 묘사를 쭉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실제로 해리를 캐스팅하고 나서의 인터뷰입니다. 실제로 불러놓고 해리 너는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어떤 부모님 밑에 살았니? 어떤 과정 거쳤니? 해서 쭉 인터뷰를 쭉 한 게 반이에요. 이거를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드라마 대본을 약간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칩니다. 예를 들면은 류준열 씨가 있는데 류준열 씨가 보통 서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고 짝다리 짚고 서 있어요. 우정 작가님 그거 보시고 지문에 준열이가 짝다리 짚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지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착한 드라마의 창의성은 정말 이런 데서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그이스 커밍은 제가 아까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컨텐츠만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라고 작년부터 생각하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IP를 만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확장을 시키고 이게 브랜드화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성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고라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해서 성공을 했고 그러면 스피노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즌 3를 만들고 다시 스피노프를 만들고 이런 식의 확장, 연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로 들어보면 콩콩 팥팥이 있고 여기서 IP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콩콩 밥밥을 만들어내고 콩콩 팡팡을 만들어내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네. 그 지구오락실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구오락실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을 배워야 된다. 이들과 계속 관계를 더 면밀하게, 더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에그이스 커밍 컨텐츠를 보시나요? 저희 나는 채널 친구야 구독자다. 젊은 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 거기 모니터에는 나오겠죠. 요즘 어떤 컨텐츠 보세요? 에그이스 커밍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 다 좋아하고 15여 구독하고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대표님 눈썹 문신 콘텐츠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는 대표님이 저랑 이명환 대표님 계신데 주로 방송 나오는 대표님은 이명환 대표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홍콩 팟팟 제작진들이 찾아왔길래 이명환 대표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거는 그랬더니 이제 제작진들이 이거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광수 씨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콩콩 밥밥을 계약서 이런 거 쓴 것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간 건데 그렇게 댓글을 눈썹이 없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심지어는 그걸로 콘텐츠도 하나 찍었어요. 눈썹 그리는 콘텐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내년 2월쯤에 내년 2월에 눈썹 그리기로 했어요. 이거 조금 늦어져도 되는 건가요? 시간이 그거는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받아가는 건 적습니다. 네, 뭐 30억 설 있는데 그거 다 보시면 30억 하면 회사 망하죠. 저희 회사는 그렇게 받아가실 수 없고 나 PD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성과에 따라서 받아보시면 돼요. 30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횟수로 30개를 하느냐, 40개를 하느냐, 50개를 하느냐 다 다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는 그 업무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받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네. 나연석 PD가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PD들도 1년에 한 달 정도 쉬고 나머지는 다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PD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붙여지기 전까지 그냥 질문 받고 질문 대답하고 시간 되면 끝내. 네. 네? 캐스팅이요. 저희 캐스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고라실 캐스팅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영지랑 은지, 이은지랑 영지를 먼저 이제 이 지고라실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둘을 이제 캐스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만들려고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일반 방식대로 기둥을 하려고 이효리 씨부터 해가지고 모든 배우 뭐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냐면은 컨셉을 듣더니 그러니까 뭐 서진애 같은 그런 컨셉이었으면은 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미지가 괜찮잖아요. 서진애 같은 거 어떨까요? 근데 뭐예요? 물어보니까 지구락실인데 가서 게임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이 말에 배우들이 전부 다 거절. 그다음에 이효리 씨도 거절, 다 거절. 그래서 한 거절만 한 2, 30번 당하셨을 거예요, 나윤석 PD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캐스팅한 게 이제 누구지? 그 유진 말고 미미는 어떻게 캐스팅했냐면 그 이제 에그이스 커밍이 보통 캐스팅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미 알려진 사람들은 캐스팅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누구를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어야죠. 이 사람이 나피디 예능에 나온다고? 그럼 좀 볼만하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오마이걸 쪽에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 이미 이제 그 TV에 많이 나온 분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분보다 미미가 좋겠다 해가지고 미미를 달라고 했어요. 왜 미미를 달라고 했냐면 미미는 당시에 크리에이터였어요. 미미는 자기 자체 컨텐츠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TV 나온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좋다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를 한 거고 그리고 유진이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누구 한 명 달라고 했어. 유진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명으로 갈 때는 사실 처음부터 4명은 아니었고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섭외가 안 돼서 이우정 작가님께서 그냥 4명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안 될 거다, 망할 거다라는 막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우정 작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갔냐. 그냥 도전하겠다.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보충하고 다시 보강하고 해보겠다 하고 그냥 떠났는데 이제 우리가 여자분들 4명만 데리고 왔으니까 보통 이제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촬영을 보통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거든요. 18시간 정도는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신서유기 같은 촬영은 되게 어려운 게 이 텐션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돼요. 게임할 때.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텐션을 업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 잠깐 쉬고 게임 업해서 그렇게 긴장도를 계속 높여야 되니까 체력이 엄청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신서유기 같은 거 하지만 여자 4명이 캐스팅됐으니까 반은 힐링하고 반은 게임 하려고 했었어요. 좋은 여행지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영지랑 은지랑 유진이랑 텐션이 신서유기 텐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게임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힐링반 게임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영지랑 유진이 뭐 계속 게임 내놓으라고 하니까 뒷날 3일째 4일째 되는 게임을 계속 앞에다 땡겨 쓴 거죠. 땡겨서 쓴 거 그러면 뒷날이 없잖아요. 제작진은 매일 밤새서 게임 개발하고 게임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시즌 1 그렇게 마쳤단 말이에요. 시즌 2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이제 복수다 해가지고 게임을 엄청 준비해갖고 갔는데 또 그것도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구오락실 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그 전에는 에그이스 커밍 지구오락실 전에는 사실 우리 에그이스 커밍 컨텐츠는 전 세대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지금. 물론 신서유기는 약간 예외긴 한데 삼시세끼, 뭐 스페인하수, 뭐 윤식당 이런 컨텐츠는 전 세대에 걸쳐서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구오락실 이후에는 나피디 생각이 바뀌어서 전 세대를 걸쳐서 만족시키는 컨텐츠는 이제 어렵다. 이제는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저희가 체험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 에베이스 커밍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연결성 생각했잖아요. 다양성인데 다양성은 저희가 어떻게 뭐 많은 다양성이 있죠. 창의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집단을 이루는 게 다양성인데 어쨌든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영석, 신원호, 이유정 다 50대거든요. 이제 50대가 50이 됐고 저희들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건데 이쪽에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 신효정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능 컨텐츠 편집은 1등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예능 PD 중에서 신효정 PD보다 편집을 잘한다? 없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이 다 선인이 돼요. 이승기, 세븐틴, BTS 다 이분 손을 거쳐서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진들이 다 나오면 나 신효정 PD가 내 거 편집해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효정 PD 있고요. 박현영 PD는 박현영 PD도 신서유기 했고 그다음에 지구오락실 했고 지금은 넷플릭스 콘텐츠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기사 나왔는데 타잔, 이채민, 카다가든 그다음에 데이식스의 도움 데리고 새로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우성 PD는 저희 이제 콩콩팡팡, 콩콩팡팡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김예슬 PD는 지구오락실 거쳐서 지금은 넷플릭스 케냐 간 새끼 만들었고 내년 2월에 이서진의 달라달라 내놓을 생각. 그래서 저희 계속 크리에이터 육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2016년이었어요. 저는 KBS에 있었고 나영석 PD가 신서유기를 한창 만들고 있었을 때 그 제가 이제 제작비를 좀 달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몰래 받아본 건데 작가료가 한 2배 반 차이가 나죠. 1박 2일하고. 근데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게 이게 신서유기는 시즌제였고 1박 2일은 이제 매주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뿅뿅 지구오락실 제가 이제 와서 뿅뿅 지구오락실 살 때는 더 많이 차이 났죠. 네, 더 많이 차이 났죠. 근데 이 간접비를 뺀 직접 제작비만 보면 그닥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에베이스 커밍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인적 자원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은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작가들이 보통 1년에 2개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52주 중에 한 20주 방송하면 진짜 많이 만드는 거고 시즌제로 했을 때 보통 15개, 10개 이 정도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획기간에는 쉬는 기간에는 기획기간 또는 뭐 촬영 준비 기간에는 작가료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방송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작가들한테 이제 프리랜서 작가들이 있는데 작가들한테 주는 페이가 비방송 기간에는 적으면 30%, 많으면 50%밖에 안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면 100%를 주는 한이 있어도 보통 그렇게 주는데 에베이스 커밍은 그들이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방송할 때든 안 할 때든 촬영할 때나 할 때든 다 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리던던시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게 저희의 에베이스 커밍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영상을 좀 다른 영상을 보려고 하다가 이 영상을 볼 수만 있다면 자꾸 광고면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돼. 광고주님들이 광고가 돼야 저희가 수익이 생기. 최대한 빨리 넘겨볼게요. 이게 예고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스스로 했겠습니까? 대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얼버라는 원래 나피디에는 대본이 없어요. 구성만 있지.
어디서 뭘 한다는 구석만 있지. 이은지가 지가 와서 카메라 하나 들이대라고 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투를 진짜 친 거는 진짜 친 거죠. 왜냐면 아까 여기 보면은 출연자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하고 뭐 게임을 구성하고 촬영에도 자기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힘입니다. 요즘.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성과인데 뭐 이거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밴드 보시면은 원래 그 저희가 OST가 요즘 멜론 차트 또는 뭐 유튜브 음악 차트에 그 차트 배관에 올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OST는 아예 없습니다. 발라드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K-팝하고 임영웅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안에 들여서 배우들한테 우리가 이 밴드를 넣겠다라고 했고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원래는 저희가 대역을 쓰려고 했었어요. 연습하다가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이 다 100% 이겼어요. 그때 성과가 엄청 좋았죠. 뭐 저희 변신 그러니까 플렉서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채널 시보야도 전에는 TV처럼 제작하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 그래서 나블라블처럼 방송하고 제작 비하인드 공개하고 이 제작진들이 브랜드화되고 그랬을 때 구독자가 744만 명. 그러면 에그이스 커밍은 우리 혼자만 잘 살아서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협업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랑 협업, SM과의 협업,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테오하고 협업, 그 다음에 테오 PD랑 나블라블도 찍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과도 좋아. 그래서 이제는 혼자 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K-팝 파트너들 또는 똑같은 같은 제작사의 협업을 통해서 더 관심을 많이 끌어내고 이끌어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글로벌에 도전하고 있다 될 것 같고 나피디가 계속 나피디 팬미팅에 2만 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리고 보시면 서울 팬미팅뿐만 아니라 대만 팬미팅도 하고 있고 저희가 광저우, 뭐 홍콩, 그다음에 뭐 도쿄, 오사카 다 팝업하고 있고 이 팝업을 통해서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인데 여기 안에 와 계신 분이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그 퐁퐁팡팡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전시회도 팬들과의 직접 소통에 엄청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